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또 공부를 너무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정말 잘 쓰는 것도 중요해. 사업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돈을 주지 사실 피 같은 거. 제가 이제 일반 이런 50대, 60대 그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본인은 40대라고? 자꾸 편 가르는 것 같아서. 저 20대 그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업인들이 의외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내가 10년째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지만 그 기관에서 돈을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그거 거기 좋은 일에만 안 쓰고 자기네들 뭐 월급 가져가는데 쓴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기부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당연히 거예요. 기부자 처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자. 이거는 또 반대 입장에서 이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 관리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아르바이트처럼 그 기부금을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되게 현명한 기부자라면 내가 내 돈을 만약에 1억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할 때 알바생한테 주겠냐 아니면 급여를 받는 책임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다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데다가 돈을 줄 거냐 아니면 알바만 일하는 그런 데다가 일을 내가 기부금을 맡길 거냐 근데 저 같으면 책임감 있는 곳에다가 기부금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금을 전문으로 해서 그 돈을 잘 쓰는 곳에 주는 게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 피 같은 돈이 잘 쓰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돈이 잘 쓰이는데 필요한 또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간접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간접비라는 그러니까 거는 조금만 좀 딱딱하게 법적이나 등등해서 그게 어느 정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보통 15% 수준을 얘기를 하죠. 그럼 그 기부자분들이 내가 10,000원 내면 1,500원은 그렇게 써도 8,500원만 실질적으로 당신 그러니까 기부자님들이 원하는 쪽에 써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법에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비용이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한 뭐 10%, 11% 여기서 평균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아, 내 돈 중에서 뭐 일부가 뭐 제대로 안 쓰이고 있어라고 불안해하시거나 아니면 그 돈은 필요 없어. 그냥 100% 다 쓰였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황 이사님 얘기에 내가 10,000원을 줬는데 그 10,000원을 다 쓰는 아마추어보다 85원을 쓰고 15원을 비용을 쓰더라도 15원을 받는 전문가가 쓰는 게 훨씬 85원의 값어치가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제 뭐 극단적으로 따지면 운영비를 반 이상을 써도 성과가 좋으면 사실은 그게 오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니 위험한 발상인데 결과적으로 50%는 과합니다. 우리 20%만 이대됐다 또 이대 구조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써도 뭔가 우리가 변화하려는 목적이 더 2배가 됐어. 그럼 사실은 그 정도 비용은 오케이라는 거죠. 지금의 관점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100% 이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해의 시간이 네.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또 공부를 너무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논문 때문에. 근데 이제 투명성과 관련된 이제 아름다운 재단 조사 결과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긴 이제 기자들, 기부자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나와서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내 돈이 정말 잘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내 돈이 대부분 직접 사업비에 그러니까 10,000원을 기부하면 10,000원이 아프리카 아이한테 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투명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기부자들이 뭘 제일 원하냐면 그래 10,000원 더 안 갈 수 있어. 안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비용료에서 오케이. 하지만 그동안에 그런 이제 소통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게 쌍방향 무언가가 꾸준하게 되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는 오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투명성이라는 게 정말
잘 쓰는 것도 중요해. 근데 어쨌든 우리도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사업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꼭 성공이 보장될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랬을지라도 그게 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기부자님들과 그 기관이 잘 소통하고 있다면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지금처럼 이렇게 맞아요. 폭발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죠. 네. 근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왜 그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물건을 사다 보면 오류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물건이 급하게 나는 주문을 했는데 뭔가 지금 다 팔린 것 같고 그럼 내 돈은 어디로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어디다가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딱 전화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돼서 지금 뭐 재고가 일단 다 떨어졌는데 고객님 건 내일 처리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빨리빨리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맞아.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뭐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막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속은 것 같고 막 불안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약간 그런 것도 네, 어느 그렇죠. 정도 깔려 대응.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네. 자, 기부자분들이 지금 기부 그 뭐 하기 어려워하거나 등등의 얘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얘기했는데 그 지금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은 우리도 뭐 모금하면서 또 아니면 실제 그 어떤 것 중에 뉴스 중에 아까 같이 이런 특이한 잘못된 사례가 커지면 맞아요. 네. 그걸로 인해 기부자분들은 봐봐 내 돈 잘 못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부 안 할래라고 위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좀 약간 우리나라의 신문 기자들이나 언론사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좋은 기사보다는 나쁜 기사를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 바로잡는데 좀 그 중심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영리 있는데도 나쁜 쪽의 기사를 이렇게 많이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각되다 보면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내용들이 네, 맞아요. 많이 나오는 네. 거예요. 저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기부자분들이 그 처음에 이런 거 접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기부하기 마음이 어렵고 할 때 얘기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크게 짚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나와서 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뭐 사실은 우리 이 여기 모인 분들이 그 모금계나 사회학계를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뉴스 나쁜 뉴스가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사실 우리가 감히 얘기한다면 어렵겠으나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많은 사회복지사 만나뵙고 경험하고 사회 현장을 오랜 기간 봐온 분들이니까 사실 많지 않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쵸? 네, 없어요. 우리 그런 곳이 많지 않다. 뉴스에 나오는 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일이 많지 않다라고 뭐 우리의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거는 믿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착한 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나쁜 일 하지 않을까 늘 의심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순박하게 남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 그런 걸 도와야지 하는 게 이제 늘상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소소하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크게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욕은 조금 할지 몰라도. 근데 본인이 약간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의심을 하고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돼버린 분들은 늘 남을 못 믿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못 믿던 사람들이 믿는 구조로 넘어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 할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가져오실 때는 정말 믿고 그 기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네, 10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그 할머니는 정말 자기 인생을 다 여기다가 줘도 여기가 너무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가지셨어도 계속해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신 분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잘못 관리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계속 보시고 오신 분들은 끝까지 그거를 의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행복도 어떤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받는 거보다 주는 쪽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저기 나 대표님은?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오늘 컨셉 나 죽인다. 그러네, 교수님이네. 행복한 사람은 행복 유전자가 있대요. 아, 진짜? 네, 행복 유전자가 있대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보면 아까 이제 막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누가 한 말이에요? 교수님 그 서인국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서인국 교수님이. 하여튼 서인국 교수님이 그 행복의 무슨 책이 있는데 기부도 저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김밥 할머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의 유전자, 그리고 경험의 유전자. 아까 왜 엄마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신의 엄마랑 우리 엄마가 좀 비교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엄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기부에 대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어떤 이런 경험들 교육들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부 문화를 더 많이 확장하고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 거예요라고 그 요인을 막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유전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된다면 기부에 대한 요인을 뭐 굳이 찾을 필요 있어? 행복은 또 전염되기도 한데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니까. 사실 똑같은 질문 중에 기부를 어디다 할까나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까? 사실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나 약간 이런 동네 뭐 이런 데에 해봤는데 등록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 혹시 몇 년 전에